자, 우리들의 건강은 소중하니까 근거가 중요하죠. 근거에 기반해 쌍코이 빵 터지도록 분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김노리 김입니다. 비타민C가 피부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비타민C를 어떤 상황에서 얼마만큼 용량으로 먹어야 피부에 좋은 효과가 나오고 반대로 어떻게 먹으면 피부에 효과가 없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비타민C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피부 속에 콜라겐이 만들어질 때 이 보존제라고 해서 피부 속 콜라겐의 합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용량과 조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나눠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피부 속 콜라겐의 합성을 돕기 위해 비타민C를 먹을 때인데요. 우리의 피부 속에는 콜라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잡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해요. 이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비타민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 중 하나를 볼게요. 피부 속에는 콜라겐이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이 콜라겐의 원료인 아미노산들이 일렬로 쭉 붙어서 긴 가닥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긴 가닥들이 서로 들러붙으면서 꼬이는데요. 이렇게 가닥들이 들러붙을 때 수소결합이라고 해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가 서로 끌어당기는 원리로 강하게 들러붙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 때문에 콜라겐이 강하고 튼튼한 밧줄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어렵죠?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잘 몰라도 돼요. 제가 방금 이 긴 가닥들이 강하게 들러붙는다고 했잖아요. 이걸 만들려면 몇 가지 효소가 필요한데 이 효소가 잘 작용하려면 비타민C가 필요해요. 그래서 콜라겐을 합성하려면 이 비타민C가 꼭 있어야 해요. 그러면 반대로 이 비타민C가 많으면 콜라겐이 더 잘 만들어진 거냐? 그건 아니에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만 있으면 충분하고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피부 속에 콜라겐이 더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실제로 사람의 피부 속에서 콜라겐을 만드는 이 섬유화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비타민C의 농도가 이렇게 낮을 때는 섬유화세포에서 콜라겐이 적게 만들어졌고 비타민C가 많아질수록 어느 정도까지는 콜라겐이 더 많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비타민C가 필요 이상으로 더 많아져도 콜라겐이 더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만드는 주된 원료가 아니라 정말 단순히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적인 성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C처럼 도와주는 애들이 적으면은 이게 도와주는 일손도 부족하고 문제가 생기지만 도와주는 애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남는 비타민C들이 옆에서 놀고만 있지 더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비타민C 결핍이 있으면 콜라겐이 적게 만들어지지만 반대로 필요 이상의 비타민C를 먹어봤자 피부 속에 콜라겐이 더 많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비타민C를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볼게요. 비타민C가 심하게 결핍되어 콜라겐이 너무 안 생기면 괴혈병이라는 병이 생기는데요. 괴혈병은 하루에 6에서 12mg의 소량의 비타민C만 먹어도 충분히 예방이 되고요. 비타민C를 하루에 100mg 이상 먹으면 세포에는 비타민C가 충분히 포화가 되는데 이러면 콜라겐을 최대로 합성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C를 공급하고도 남는 용량이 돼요. 이렇게 남는 비타민C는 콜라겐을 만드는 걸 그냥 구경만 하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는 비타민C의 양이 하루에 대략 한 100에서 110mg 정도예요. 즉 음식만 잘 먹어도 콜라겐 합성을 위해서 따로 비타민C를 더 챙겨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비타민C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 때문에 몸에서 비타민C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거든요. 또 이제 식사량이 적고 과일 채소를 거의 안 드시는 분들도 비타민C 섭취량이 모자랄 수 있어요.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이나 비타민C를 적게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비타민C가 모자라기 때문에 콜라겐의 합성뿐만 아니라 영양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이 비타민C를 넉넉하게 한 50에서 100mg 정도를 더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인데요. 자외선은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피부의 세포를 망가뜨려요. 피부의 세포가 망가지면 피부에 이 질환도 더 잘 생기고 피부의 이 노화도 더 빨리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비타민C의 항산화 원리로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원리를 이용해서 피부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효과를 보려면 비타민C와 함께 비타민 E를 너무 많이 먹어야 해요. 자, 이 책은 저명한 피부과 서적인 피츠패트릭 피부과학인데요. 공부를 하면 힘도 써야 돼. 이 책에 뭐라고 쓰였는지 보면서 관련된 연구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비타민C를 단독으로 먹는 것만으로 햇빛 노출로부터 사람의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은 비타민C와 비타민 E를 함께 먹었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비타민 E를 같이 먹으라고요? 그러면 관련 논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언급한 연구를 보면은 하루에 비타민C 2000mg과 비타민 E 1000IU를 먹었을 때 UVB라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가 덜 손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 말고 비타민 E를 단독으로 실험한 연구를 찾아보면은 비타민 E 400IU를 단독으로 섭취 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도 있고 또 더 높은 용량인 비타민 E 1200IU에서는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실험 결과도 있었어요. 참고로 비타민 E 1일 권장량이
만약에 10에서 15IU 정도 있고 제가 권장드리는 범주는 많아도 150IU 이내로 비타민 E를 드시는 것인데 비타민이 1000에서 1200IU면 엄청 많은 용량이죠. 물론 이런 몇몇 연구의 통계적인 결과를 가지고 비타민C와 비타민 E를 과다 섭취하지 않고 1일 권장량 수준으로 먹는다고 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런 다양한 자료와 근거로 말씀드리면 비타민C만 먹어서는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는 사실상은 어렵다고 봐야 해요. 비타민C 2000mg과 비타민 E 1000IU 이상을 함께 먹는 것 혹은 비타민 E 단독으로 1200IU 이상의 고함량 항산화제를 먹어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를 예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편에서 비타민 E를 150IU 이내로 드시고 사망 위험이 올라갈 수 있으니 400IU는 넘지 않게 드실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비타민 E 1000IU면 너무 많은 용량이죠. 또 비타민C도 하루에 2000mg 이상을 한꺼번에 먹으면 복통, 설사, 구역 등의 이상 반응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만약 많이 먹을수록 좋다면 저 같은 사람들은 배 터지도록 그것만 먹을 텐데 용량이 올라가다 보면은 이렇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효과가 있어도 항상 안전한 용량에서 적당히 먹어야 해요. 이처럼 다른 성분 없이 비타민C와 비타민 E의 항산화 효과만으로 피부를 보호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대안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피부를 보호하는 성분인 카로티노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카로티노이드는 대표적으로 토마토의 붉은색 색소인 라이코펜과 당근의 주황색 색소인 베타카로틴 등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몸에 해가 되지 않으면서 적절한 용량만 먹어도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줄 수 있어요. 카로티노이드의 효과와 섭취 명령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편을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 비타민C는 콜라겐의 합성에 필요하며 흡연자나 영양 섭취가 부족한 분들은 비타민C를 하루에 50에서 100m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자, 두 번째는 비타민C와 비타민 E의 항산화 효과를 통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려면 너무 많이 먹어야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라이코펜과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을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피부를 건강하게 관리하시는데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나리 김연이었습니다.